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보면 쓸쓸하겠다, 외롭겠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혼자 지내는 것이 행복하고 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어떻게 만족도는 높고 고민도는 낮은 삶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도 노후를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면 이것들을 알아두는 게 좋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만남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어린 시절 평생을 함께 할 것 같았던 친구들도 각자의 삶을 향해 흩어지고 내 평생의 행복이었던 자식들도 독립하고 나면 나와 함께하는 시간들은 겨우 생일이나 명절같이 특별한 날이 아니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노년에 혼자가 되었을 때 자녀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 요즘은 혼자 사는 쪽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왜일까요? 자녀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자기들끼리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지만 부부끼리 있다가 혼자가 되었어도 자녀와 같이 살면 불편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이가 들면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배우자, 그동안 익숙했던 명함 직책을 벗어나 다시 홀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제2의 청춘이라고 하죠. 내가 오롯이 내 인생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또 온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하지만 나이 먹고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신경 쓰여서 선뜻 마음먹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혼자 있어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 행복의 비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노후에 친구 없이 편안한 사람들 특징 첫 번째, 호감 가는 사람이 되기를 포기합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타인의 기대에 맞춰서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해 주길 바라고 인정해 주길 바랍니다. 내 편이 되어 주길 바라는데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사랑과 인정을 타인에게 바라지 않지요. 내가 상대에게 바라는 기대와 바람이 없으니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호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겁니다. 평가 내린 사람들은 주관적인 평가를 많이 내립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처럼 좁고 이기적이고 편견이 가득 찬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런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를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타인이 나를 나쁘게 평가하게 되면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가 죽게 되고 위축되고 나는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존감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할수록 허영심이 될 수 있고 허세가 될 수 있고 거짓말도 많이 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자긍심과 자존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은 남이 인정할 때 생기는 것이고 자긍심은 내가 나를 인정할 때 생기는 확신입니다. 두 가지 관계에서 볼 때 자존감은 깨질 수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남에게 평가받을 때 자네 일을 이렇게 해서 어떡하겠어. 마음속에 이런 게 생깁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남들이 볼 때는 점수가 너무 낮아요. 나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게 바로 내적인 확신이고 자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혼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 혼자 되는 법을 배우고 즐깁니다. 혼자 된다는 거 좀 어렵지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의지하게 되고 어울리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이 혼자 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혼자만 지내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좀 약간 냉랭한 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너무 가까이 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 쏟아놓고 끈끈한 사랑, 끈끈한 우정, 그런 관계보다는 거리를 두면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혼자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거나 좋은 노래를 듣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나 하나뿐입니다. 혼자 있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타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키우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집착하고 의존하게 됩니다. 심지어 나를 갉아먹는 사람들에게조차 매달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처럼 자신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해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국 자신과 타인 모두가 괴로워질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휘둘리거나 이용당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지나친 집착으로 가족이나 친구를 괴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스스로 힘든 인간관계를 자초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누군가의 사랑과 관심을 애걸복걸하게 되고 작은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섭섭해하며 남이 챙겨주기를 끊임없이 기대하고 요구하게 됩니다. 만날 때마다 신세한 탓만 한다면 어떨까요?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은 점점 지쳐갈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상대방과의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고 서로가 관계의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외로움을 피하려다가 더 외롭고 괴로워지는 것이죠. 혼자가 되는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신의 두려움을 타인에게 의존해 해결하지 않아야 합니다.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해 삶을 발전시키고 행복해져야 합니다. 네 번째, 고립되지 않고 자리 관리를 잘합니다. 요즘 들어 고독사라는 말을 흔치 않게 듣습니다. 이 말에 혼자 사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고독은 고립, 동거는 안심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살아있을 때 이미 외부와 고립되어 있었던 것이 가장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로 인해 발견이 늦어 슬픈 상황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우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혼자 아프다 죽는 두려움입니다. 요양원에 가는 것도 이를 대비한 방법입니다. 가족이 있으면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가족이 없을 경우 점점 생겨나는 1인 가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나이 드신 분들의 걱정을 들어보면 자기 아픈 것도 걱정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걸 그렇게 걱정합니다. 그래서 치매를 더 무섭다고 하십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자신 인생에 충실한 자세입니다. 짧고 굵게 살 거라며 술에 담배에 즐기고 싶은 걸 즐기다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상은 이런 사람이 길고 가늘게 살아 주변 사람들에게 못할 짓을 하는 걸 봅니다. 자기는 그래도 즐겁게 살기라도 했지만 죄 없는 가족과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한 것은 죄라면 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패 끼치고 싶지 않다면 정말 자기 건강 관리에 성실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잘하고 건강관리하는 부모님을 둔 자식이야말로 큰 복입니다. 이런 어른들은 생활에 임하는 자세도 성실하십니다. 이는 나이를 불문하고 혼자 지내도 편안한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큰 특징입니다. 하지만 남에게 패 끼치지 않고 혼자 살아도 행복하려면 생전에 고립되어 살지 않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 중 베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에도 좋고 남에게 패 끼치는 일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번째, 취미생활과 배움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생기 있게 살려면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청춘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풍수지리, 등산, 요가, 컴퓨터 글쓰기, 자격증 따기, 봉사하기, 요리, 도자기 만들기 등 취미도 좋고 돈 버는 일이면 더 좋습니다. 바쁘게 사느라 미뤄둔 것들, 혼자 있어도 가슴이 차오르는 것들, 그냥 좋은 것들,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봅시다. 나이 탓을 한다면 그것은 고정관념입니다. 나이 들수록 인지 능력은 떨어져도 주의 집중력은 70대 중후반까지 오히려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나이 60 중반을 바라보는 이씨 어르신은 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피아노를 1년 배우게 된 것을 계기로 체르니 입문했어요. 반려묘를 키우니 친구가 없어도 외롭지 않아요. 거기에 유튜브로 한자 강의까지 들으면 하루가 꽉 채워지니까 너무 행복해요. 동창회에 나가보면 하나같이 촉새더군요. 자식 자랑, 자기 자랑만 듣다 집에 돌아오면 진이 다 빠질 지경입니다. 노년엔 혼자 취미생활 즐기며 사는 게 최고입니다. 확실히 나이가 들수록 눈은 침침해지지만 지혜에는 더 밝아집니다.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책을 많이 읽어서 지식을 쌓고 여행을 많이 해서 경험을 쌓으면서 나이가 들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 딱 좋은 나이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언젠가 오늘을 회상하며 그래도 그때가 젊었구나 할 것입니다. 재밌는 걸 찾으려면 일단 시작해봐야 합니다. 일이든 취미든 만남이든 운동이든 배우고 도전해봐야 진짜 재밌는지 별론지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배움에서 손을 놓는 순간 열정도 식고 내일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집니다. 내 인생에 몰입하기보다 자꾸 남의 인생 훈수나 두게 되고 내일을 기대하기보다 자꾸 돌아보며 쓸데없이 회한에 잠깁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을 게을리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빌려야만 합니다. 만약 취미가 딱히 없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내가 무엇을 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여러분만을 위한 하루를 보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노후에 친구 없이 편안한 사람들 특징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나이 들어 친구가 적을수록 지능이 높은 5가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5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첫째, 애초에 지적으로 통하는 상대는 많지 않다. 이성 얘기, 연예인 얘기를 넘어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는 몇 없다. 그래서 이들은 가벼운 관계를 찾기보단 책과 영화를 보며 교양을 찾는다. 둘째, 남 없이도 행복할 줄 안다. 타인의 인정은 행복의 큰 요소지만 그렇기에 우린 남에게 지나치게 휘둘린다. 때문에 이들은 타인의 인정보다 자신의 만족을 앞에 둘 줄 안다. 다시 말해 남 없이도 행복할 줄 안다. 셋째, 고독과 외로움은 다르다. 이들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채우는 시간이다. 혼자는 외로워라는 편견 때문에 아무나 만나지 않고 고민을 정리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넷째,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즐긴다. 아무도 만나지 않는 시간에 이들은 스스로에 대해 고민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푸는 것이다. 다섯째, 관계의 한계치를 잘 안다. 결국 이들은 딱 본인이 지킬 수 있는 관계에만 집중하는 사람이다. 사랑도 상처도 아무에게나 받지 않는다. 어느 95세 노인이 계십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 결과 실력을 인정받으셨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30년 후인 45살 생신 때 후회의 눈물을 한없이 흘리셨습니다. 그분의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라는 생각으로 그저 죽는 날만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덧없는 삶을 무려 30년이나 사셨습니다. 30년의 시간은 그분의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우리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60대, 70대를 인생의 황혼기라 합니다. 여기서 황혼기란 해가 노후를 남기고 가라앉는 것처럼 어떤 현상이 끝나감을 사람의 노년기에 빗대는 말입니다. 하지만 100세 노인분들은 말합니다. 100세까지 살아보니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절정의 시기는 60에서 75세라고 말입니다. 만약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 해도 젊은 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때는 너무 바빴고 생각보다 행동이 앞섰으며 행복이 뭔지 인생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의미 없는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60세 정도로 돌아가고 싶다 하십니다. 저는 감히 추측하건대 노인분들이 60세가 아름답다고 느끼시는 것은 붉게 불태웠던 중년의 강렬한 열정, 그리고 정신적으로 완성되어 깔리는 중후한 무게감, 이것들이 하나로 빛나는 시기라 그런 게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지지 않는 노을이 되어 드라마틱한 노후를 한번 보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소란스러운 우리의 삶은 언제나 바닷물처럼 넘실거리며 실패와 좌절은 특히 혼자 있을 때 더 큰 파도가 되어 우리를 덮칩니다.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은 그럴 때 고독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가장 깊은 내면으로 파고들어 자기 삶의 가치를 점검합니다. 삶이 괴롭다면 고독으로 파고들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그곳에서 자신과 충분히 마주한다면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라는 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난 어둠을 쫓아내듯이 밝아오는 새벽보다 수많은 색으로 붉어지는 저녁 노을을 더 좋아한다. 그래서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곳으로 여행하기를 좋아한다. 새벽 동틀 무렵감한 어둠이 옅어지며 밝아지는 보랏빛과 해 뜰 때에 황금색의 아름다움을 보려면 부지런해야 하는데 늦잠을 즐기는 나에게는 부지런을 떨어야 하니 번거롭기도 하고 힘도 든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니 길고 긴 하루를 갖게 되고 해야 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 풍성한 하루가 되겠지만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은퇴를 했으니 그리 서둘 필요는 없어졌다. 해야 할 일이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새벽 동틈이 필요한 일이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는 노년이 되면 저녁 노을 보며 여유 있게 포도주 한잔 하는 것이 더 어울리는 것 같다. 쉰다는 것, 여유가 있다는 것은 노년의 특권이다. 황금빛의 아침 해로 하루를 시작해서 수많은 색깔로 물들어가며 점점 어두워져가는 저녁 하늘을 보면 마치 사람의 일생 같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어가는 것은 아침에서 저녁이 되는 하루와 같다고 생각한다. 노년이 되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후회스러운 일들이 대부분이지만 젊었을 때처럼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일들이 생각이 나면 가슴이 조금은 설레는 좋은 추억이 된다. 듣기 좋은 음악은 언제 들어도 좋은 것처럼 좋은 기억은 늘 가슴을 따뜻하게 해준다. 나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병과 싸우고 사는 것과 싸우고 있다. 마음이 따뜻해져도 거울 속에 나는 고집스럽게 반백에 말라버린 노인이다. 노을은 이런 노인조차도 아름답게 비친다. 그동안 험하게 살아온 인생을 붉게 물들이는 노을처럼 모든 걸 수용하고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하기에 난 조용히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 게 좋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어둠은 내리고 붉은 저녁 노을은 바다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죽음처럼 깜깜한 어둠 속이 될 것이다. 산다는 게 다 그렇다. 동트는 해처럼 환하게 태어나서 뜨거운 태양처럼 살다가 지는 해처럼 사는 거다.
난 지는 해가 되었으니 어쩌면 저녁 노을이 좋은 건지 모른다. 열정적으로 살아봤으니 이제 쉼을 갖고 저녁 노을 보며 삶을 돌이켜보는 것도 괜찮을 듯하다. 아직 완전한 어둠이 되기까지 남은 시간이 제법 남았으니 바다에서 돌아온 어부가 그물을 손질하듯 나도 지나온 삶을 손질해야겠다. 노을이 어둠에 완전히 밀려날 때까지 아내와 도란도란 지내온 일들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렇게 살아온 나를 돌이켜보면서 나를 돌아다보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다행이다 생각할 것이다. 늘 부족한 게 인생이라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더 가지려 하지 말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살고 싶다. 어찌 살아왔건 노을처럼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고 싶다.